우리는 평생 모범 답안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남들 보기에 번듯한 답안지 하나 써내려고 애를 썼죠. 전문가들은 이걸 표준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떤 답이든 대입하면 정답이 툭 튀어나오는 공통된 해법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인생에 그런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 모범 답안처럼 보이는 남들의 삶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골마 터져 있으면서 아닌 척하는 연기였을 뿐이고요. 누구에게나 통한다는 표준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낡은 공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범 답안을 베끼려는 삶을 끝내고 나만이 할 수 있는 1인 1답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구별에는 80억 개의 얼굴이 있고요. 80억 개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생의 인과가 쌓여 있죠. 그래서 모두 다른 얼굴을 하고 저마다의 재주를 가지고 태어나 각자 자신의 인생을 영위합니다. 저 미국 부천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성장을 할 겁니다. 저기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언저리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성장을 하겠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내 건 저절로 내게 주어집니다. 부모를 주고요, 형제자매를 주고, 또 누군가는 형제자매가 필요가 없어서 아예 주질 않는 경우도 있죠. 이 형제가 많으면 저절로 배워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눈치가 늘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맞이는 손해가 좀 많아 보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맞이의 무게를 느끼면서 성장을 하죠. 당연히 뻘짓을 덜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뻘짓을 덜 하게 되면 그만큼 삶의 영역이 확장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가벼워야 어디를 가도 홀가분하니까요. 반면 또 형제가 없이 크면 혼자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자식을 덜 낳는 부모들은 대개가 비교적 많이 배운 사람일 확률이 높고요. 그런 부모들은 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거나 사회생활이 몹시 바쁘거나 할 확률이 높죠. 따라서 자식을 보살피는 일보다 자신의 삶에 더 많이 집중할 확률도 높아서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좀 드라이할 확률도 올라갑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집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얼굴 모양이 제각각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은 정말 다양합니다. 단 한 개도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르게 환경을 주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네 인생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이지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죠. 그래서 내 인생에 영웅은 없습니다. 내 삶은 내가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어갈 때 만들어집니다. 내 앞에 놓여진 내 인생의 길은 아무도 걸어간 적이 없는 하얀 눈밭이에요. 내가 걸어갈 때 비로소 나의 발자국이 남죠. 반면 내가 배우는 모든 지식들은 모범답안이나 표준해가 아닙니다. 그런 건 애초에 없어요. 그저 하나의 정보일 뿐이죠. 나에게 주어지는 정보들을 모으고 모아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보면서 그렇게 따라한다고 내가 그 사람처럼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지 않은 수없이 많은 뒷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누가 하는 말도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그 어떤 말도 제발 좀 따라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이 찾은 그 사람만의 답입니다. 그저 참고만 하세요. 모든 건 다 참고사항이에요. 내 인생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은 다 내 앞으로 보내줍니다. 참 희한하게 내 귀에 들리고요. 내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히 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내 몫이 아니라는 거죠.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은 정확하게 내 앞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것들로 내 삶을 꾸려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건 그 사람의 것이지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차가운 사람이라면 그 차가운 분을 잘 활용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또 부모가 정이 많으면 그 정 많은 부모를 활용을 해서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부모는 이래야 한다는 그 정답이 없다는 거죠. 아니 그 양반들도 자기 인생을 살아내느라 바쁜데 그래서 자신들도 그 답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왜 자꾸만 부모 탓을 합니까? 부모는요 나에게 이 몸을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자기 몫을 다 한 셈이에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인간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왜 자꾸만 더 해달라고 지랄들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풍요의 시대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준 게 없다면 그 없는 것에서 출발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집니다. 정말이지 내게 필요한 건 다 내 앞에 갖다 줬어요. 그걸 내가 모를 뿐이죠. 제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직접 줄 수가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손에 다 주어놓고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말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정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수고스러운 덕분에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 누가 만들어줬나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누가 만들어줬죠? 내가 누리는 옷은, 차는, 음식은 누가 만들어주나요? 어디 내 손으로 한 개라도 있던가요? 이 말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 우주가 동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런 우리들이 더 가지지 못해서 불평불만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내 앞에 한 사람을 바르게 대하면 내가 어려워질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 말을 정말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말은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사람도 바르게 대한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단 한 명도 말이죠. 아니 뭐가 바른 건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바르게 대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좀 되세요? 우리는 그동안에 부모가 되는 공부를 했고요. 자식으로 살아보면서 자식의 공부를 했지 말입니다. 한 사람의 아내, 남편으로 살면서 부부가 되는 공부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재주를 활용해서 직장을 다니거나 직업이 무엇인지 또 내 인생의 업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건지 공부를 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조차 한 80억 개의 스토리라서 하나로 설명해낼 수가 없죠. 이렇게 놓고 보자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한 일이란 그저 공부였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이 경험이라는 포장지를 뜯어내면 그저 알아가는 중이라는 알맹이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알아가는 중입니다. 죽음도 배움이라는 걸 이제는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원도 한도 없이 새털처럼 가볍게 떠날 수 있어야 하고 말이죠. 다만 우리는 또 숙제가 있어요.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이죠. 내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 일생을 꾸려낸 것처럼 다시 나 역시 우리들의 후대들에게 나의 발자취를 남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대들의 노고 덕분에 이처럼 풍요로운 세상을 살았다면 나 역시 노력을 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만 년 몇 년이 이어져 내려온 생명의 연결성입니다. 우리는 그 흐름 안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연결성을 훼손할 경우 그 인과의 업보 역시 고스란히 우리들의 몫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면 함부로 인생을 일회성 소비재로 구분짓는 짓은 할 수가 없죠. 수만 년 인류는 이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럴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역시 지난 생애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깨닫지 못해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아서 그 마무리 공부를 하러 이 세상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고단했던 인류의 여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어쩌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증거로 더 이상은 노동을 하지 않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니까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수만 년 동안 인류의 대다수는요, 그저 생존을 위해,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는 노예의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건 불과 200년도 안 됐고요. 독일 청년 마르크스의 그 위험한 발상 때문에 어처구니 없게도 수많은 자유인들은 다시 노동자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죠.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동자라는 이름을 버리고 스스로 일어설 때 비로소 우리들은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처구니 없게도 자연은요, 우리에게 더 이상 노동자로 살지 말라고 AI와 로봇의 기술을 결합시켜서 노동 현장에서 인간을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지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그 개줄에 목이 끌려가듯이 환경에 끌려가며 살려고 하는 건지 말이죠.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들이에요. 신들도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영화 컨트롤러를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들인지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자연은 우리에게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그 모든 조건과 환경을 안배하지만 그 조건과 환경을 어떻게 쓰는지는 결국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준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노예가 되기도 하고 자유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한 끗 차이예요. 그런데 이 한 끗 차이를 깨닫기 위해서 수천 년 인류의 여정을 만들었고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윤회를 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이 지긋지긋한 관념의 사슬을 끊어버립시다. 그리고 그대들이 얼마나 위대한 신들이었는지 제발 기억해내시길 빕니다. 인류의 마지막 여정의 문을 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신들이 그저 그런 보통의 존재들일 리는 없지 않을까요? 그대들의 족적을 이 땅에 멋지게 남기고 떠나시길 빕니다. 우리 모두는 한 팀입니다. 부디 모든 분들이 행복의 문을 여시길 빕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